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알아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를 전략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래한국당도 반발을 했고 자유한국당도 비판의 목소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반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잇따라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가장 정치 행위이자 고유한 권한인 후보 추천을 선관위가 무슨 근거로 적법 무효를 언급하면서 공천 개입에 나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정치 세계에 짙게 물든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도전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선관위가 비례대표 공천은 전략 공천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위법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보면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비례대표를 뽑을 때 후보를 뽑을 때 국민 경선, 당원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말고 다른 정당들은 다 전략 공천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거 그전에는 그러니까 통상 이제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좋은 건 뭐냐면 거의 전략 공천의 행태였죠. 그러니까 1번부터 가령 뭐 20번 내지는 30번까지 쭉 해서 명단을 이렇게 쭉 내고 그중에서 이제 정당 득표하는 수에 따라서 몇 분 정도가 이제 몇 분까지가 득표가 돼서 당선되는 걸로 그리고 1번부터 이렇게 순번 매기는 건 거의 이제 당 지도부나 아니면 공심이나 이런 데서 정해지는 게 통상적인 관리였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준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선거법 내용 중에 선관위가 지금 발표한 것처럼 그 비례대표 후보마저도 민주적인 심사 또는 그 투표, 그러니까 당원과 대의원들에 의한 투표 절차를 거쳐야만 이게 유효한 거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후보 접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여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당선 무효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는 바람에 지금 이제 시끄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뭐 미래한국당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식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으면 전 영입 인재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나 공관위에서 편의에 따라서 순번을 주는 것 자체가 전략 공천 아니냐는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되고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이제 곤란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선관위의 저 결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영입했으면 그 인재가 당원들에 의해서 최소한 검증되어야 한다는 그 정신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민주통합당이 공천할 때 청년 비례의 경우는 경선인단을 뽑아서 경선인단이 있었군요. 예, 경선인단을 뽑아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는 그 중앙위원회가 아예 순위까지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중앙위원회가. 네, 왜 그렇게 했냐면 당원들을 할 경우 몇 명의 당원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위원회의 검증은 그 이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그 범위를 넓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정신에 정당들이 다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경우도 비례의 20% 정도를 지도부가 전략 공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 당규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더라도 선관위가 결정을 하면 그 당원 당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유권 해석을 선관위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답이 안 왔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같이 한 거죠.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선관위로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 때 혹은 안 될 때 사실은 답변이 일관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괄 답변을 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한 게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던 정당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뭘 비판했냐면 비례대표가 당대표에 줄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정신에 선관위가 맞는 해석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저거에 반발하기보다는 선관위가 빨리 기준을 정해서 그 최소한의 그 지도부가 아닌 조금 폭넓은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게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전략 공천으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당 지도부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 공천 심사위원회라든지 관리위원회라든지 라고 거기서 결정을 하면 그거는 전략 공천이 아닌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그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건 충분히 일리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첫째 하나는 우선 이걸 일괄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선거법의 법규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민주당이 요청했던 1월 달부터 요청했던 지금 20%에 대한 유권 해석은 유보한 상태로 이것만 먼저 득달같이 답을 한 건지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반발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이게 선거법이 이렇게 쭉 가더라도 당원들의 뜻을 받드는 건 맞을 수 있지만 가령 새로 정치권에 전혀 진입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권의 비례대표라는 형태로 진입을 할 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당원이 됐든 아니면 대의원이 됐든 중앙위가 됐든 어떤 절차를 거치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비례 상위 순번을 받는데 만약에 투표로 진행된다면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기존의 정당 활동을 오래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보완할 필요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자연인 A가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당 지도부에 의해서 영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은 모든 정당은 우리 사회에서 유능한 인재를 정당에 픽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유능한 사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선관위의 저것은 유능한 사람을 20명 했다고 칩시다. 인재 영입을. 그런데 지도부나 누군가가 보기에는 유능한데 대중이 보기에도 그런가 검증받는 차원이어야지. 만약에 그냥 다 풀어놔 버리면 어느 단위에서 투표를 할지조차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저 해석을 했으면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부뿐만 아니라 조금 범위를 넓혀서 더 검증해라. 이 부분은 그 정신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좀 더 명확한 규정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치 신인이 정치권이 착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는 필요하다. 이런 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아마 3월 말 정도는 순번 자체가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말이 아닙니다. 제출을 하는 3월 거죠. 25, 26일 날 25, 본 후보 등록이에요. 그때 비례대표도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이 한 달 한 10여일 남았잖아요. 요 시기 중에 실현 가능한 방식을 빨리 서로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걸 놓고 정쟁하고 있을 시간이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거 정당법에 명시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나중에 선거법이나? 명시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아직 국회에서 하지 않은 게 지역구 획정도 못했어요. 이제 임시국회 이제 회기는 결정이 됐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